자, 첫 번째 뉴스는 뭐 다들 접하셨을 테지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오펜스 보강을 위해서 와이드 리시버인 스테판 딕스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약 규모는 3년 6,900만 달러고요. 전 소속팀이 위치한 AFC 이스트 디비전으로 딕스는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딕스는 텍산즈에서 첫 시즌을 보냈던 지난 2024 시즌 ACL 파열로 인해서 결국 시즌 아웃이 되었죠. 텍산즈의 새로운 GM인 닉 카세리오는 스테판 딕스의 합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결국 작별을 하게 되었고요. 이 패트리어츠의 새로운 헤드코치가 된 마이크 브레이블이 이끄는 이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테판 딕스는 4번이나 프로볼에 선정되었던 선수이고요. 2023 시즌까지 6시즌 연속으로 1000 리셉션 야드 이상을 기록한 선수이긴 하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전성기가 지난 선수라는 점, 그리고 지난 시즌에 너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현재 소포머 시즌에 진입하는 드레이크 메이에게 안정되고 경험 있는 타깃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테판 딕스를 팀에 합류시키게 되었고요. 참고로 패츠는 현재 2019 시즌 이후, 그러니까 줄리언 에들먼 이후에 한 시즌 동안 1000야드 이상을 기록한 리시버를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패츠는 2019년 은킬 해리를 시작으로 2020년 뭐 타이칸 손튼, 작년에는 뭐 잘린 포크 이런 선수를 1, 2라운드에서 많이 리시버들을 뽑아왔는데 모조리 실패하면서 어떤 수년간 와이드 리시버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 영입으로 이를 해결하는 모습이고요. 스테판 딕스는 지난 시즌 뭐 ACL 부상 전까지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시즌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을 만큼 사실 리그를 대표하는 리시버였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이 하락세에 접어든 선수고 어쨌든 32살의 선수에게 연 2,300만 달러를 준 것이 뭐 너무 큰 지출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계약의 디테일을 보면 개런티 금액이 2,600만 달러밖에 안 잡혀 있고 그런 점에서 패츠도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나름 합리적인 계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리그 2년차에 접어든 이제 드레이크 메이에게 사실은 무기를 쥐어주는 게 합당한 방향이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도 조금 큰 돈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가 제이미스 윈스턴에 이어서 쿼터백인 러셀 윌슨을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QB룸이 꽉 차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차례 프로볼에 선정된 베테랑 쿼터백이자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러셀 윌슨이 새롭게 뉴욕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1년 1,050만 달러 계약을 맺게 된 건데요.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최대 2,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자이언츠는 제이미스 윈스턴을 영입을 했고 뎁스에는 이미 토미 드비토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지난해 러셀 윌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 종아리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출전을 못하고 조금 있다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11경기 선발 출장을 하는 와중에 그래도 초반에는 좀 폼이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모빌리티는 분명히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딥볼 패스 능력은 여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말릭 네이버스, 데리어스 슬레이튼 같은 선수들과 호흡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 수많은 매체에서 이제 전체 3번 픽을 갖고 있는 자이언츠가 이제 뭐 시도 샌더스를 뽑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막 내놓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일축하는 아주 화끈한 영입을 단행했습니다. 뭐 데니얼 존스가 1,400만 달러로 콜츠를 향한 것을 고려하면 자이언츠가 굉장히 좋은 딜로 나름 괜찮은 베테랑 쿼터백을 잘 데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제이님 말씀대로 예전 같은 폼은 아니지만 이제 이번 시즌 1년을 무사히 보내기에는 전 충분한 쿼터백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이언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이언츠는 제대로 된 쿼터백만 들어온다면 어쨌든 코어 선수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릭 네이버스, 뭐 타이론 트레이시, 앤드류 토마스 외에도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전체 3번 픽으로 트래비스 헌터 뭐 이런 선수까지 추가한다면 이 오펜스도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NFC 이스트도 이제 북부 지구만큼 굉장히 치열한 디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러셀 윌슨이 정말 파란색 유니폼? 뭔가 안 어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이언츠도 이제는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헤드코치인 존 하버와 3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62세인 존 하버는 원래 계약이 2025년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볼티모어 헤드코치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존 하버는 레이븐스 역사상 최다 승리를 기록한 헤드코치이기도 하고요. 2008년 재임한
이후에 NFL에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한 팀에서 재임한 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 초반에도 계약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 하버는 그때마다 뭐 이런 거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록을 통해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팀에 머무는 장기 계약을 하게 된 그런 하버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레이븐스 헤드 코치로서 20년을 근속을 달성할 수 있게 됐고요. 지난 시즌 마이크 톰린이 3년 계약을 맺으면서 20년 연임이 거의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존 하버도 같이 숫자를 맞추는 그런 연장 계약을 맞게 되었고요. 사실 이 마이크 톰린과 존 하버 디비전 라이벌의 어떤 감독 사이 아주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만큼 이 관계가 이제 3년 더 2년이죠. 2년 더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굉장히 NFL 팬으로서 반가운 소식이고요. 사실 존 하버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런 레이븐스 컬처 그 어떤 팀보다도 단단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강한 디펜스를 중심으로 매번 좋은 승률을 유지해오고 있고 슈퍼볼 우승도 1회 있었죠. 다만 제이님이 이제 한 줄 평에 써주신 것처럼 2012년 슈퍼볼 우승 후에 최근 플레이오프에서 12년 동안 4승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높은 무대에 매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이브스 팬분들에게는 참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이만한 감독이 어딨냐 이런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하버 같은 감독은 프랜차이즈 역사에 정말 한 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이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과연 존 하버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커리어를 쌓는 감독이 많지 않죠.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저희는 보통 NFL에서 성공한 감독이라고 한다면 빌 벨리칙 같은 감독들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션 맥베이처럼 자신의 트리를 리그에 만연하게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감독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최고 레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팀을 유지할 수 있는 감독 사실 진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평균 이상의 커리어 그리고 성적을 기록해온 코치이기 때문에 이만한 코치가 없다라는 것은 부정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존 하버가 보여줬던 플레이오프에서 참 아쉬운 모습들 특히 어떤 경기 운영적인 능력이라거나 전술적인 활용에 있어서 현대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만하죠. 하지만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지금 하버의 능력인지 아니면은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의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더 젊고 창의적이고 라마 잭슨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코치가 만약에 온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약간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버리기엔 아까운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쓰고 있기에도 좀 그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한 줄평에다가 뭐 이런 계약 연장을 하게 된 부분은 라마 잭슨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라마 잭슨이 전성기에 있을 때 다른 코치가 와서 같이 뛰는 거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팬들에게는 이미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 코치이기 때문에 또 작별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계약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톰린이나 하버나 사실 20년 연속 이렇게 감독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최근에 뭐 플레이오프에 대한 어떤 부진은 개인적으로는 하버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버 같은 코치 어디서 구하겠냐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이팅이고요.